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경멸훈련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국군의 강한 위용과 적 도발 시 강력한 응징, 경멸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지양 기자입니다. 2015 통합화력 경멸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한미의 최신 첨단 무기를 포함한 주요 전력이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47개 부대 3천여 명의 한미 장병들과 K2 전차, 수리온 헬기, FA-50 공격기, 다련장 로켓 MLRS 등 우리 군의 최신 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팔라딘 자주포, 아파치 헬기, A-10 폭격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평시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상황, 적이 아군 지피에 대한 총격 도발을 감행하자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기호와 발칸, 고속 유탄 발사기가 불을 뿜고 적 지피는 완전 격파됩니다. 적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K9 자주포 90문이 동시에 대응 사격을 가하고 130mm 다련장 로켓이 적의 지원 시설을 타격합니다. 이어지는 공중 타격. KF-16과 F-15K 전투기가 잇따라 비행하며 강력한 항공탄을 정확하게 투하합니다. F-16 전투기 편대가 전방 T-표적 하단에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우리 자랑하는 F-15K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적이 전면적인 불법 침략을 감행할 경우엔 한미연합전력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적 포병부대를 경멸하기 위해 K-55, K9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이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어 KF-16과 F-15K, F-4E 등 전투기와 폭격기가 총동원돼 적 미사일과 특수전부대 기지를 초토화시킵니다. 특히 정밀 유도미사일 파바이와 제이담은 적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합니다. 조종사가 직접 표적을 시설을 타격하는 공대지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4월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 장면입니다. 제이담은 일반 폭탄에 유도 키트를 장착한 스마트 폭탄으로 자체 항법과 GPS로 유도되며 급이나 짙은 안개 등 이상 조건에 상관없이 적의 주요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미군의 탱크 킬러 A-10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는 적 기계화 부대를 섬멸합니다. 들어옵니다, 아파치. 특전사 요원들이 집단 공중 강화에 이어 퇴로를 차단하자 적 지도부는 저항을 포기하고 한미연합 기계화 부대가 공세기동으로 최종 목표에 진입한 뒤 승리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펼쳐집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용사들이 적의 침략의 알을 저희 결전부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안전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언제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하겠습니다. 28일 본행사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국 무관, 일반 국민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관했으며 지난 12일부터 4차례에 걸쳐 펼쳐진 이번 훈련엔 모두 12,000여 명의 초청 인원들이 참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한미동맹의 강력한 화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가한 주요 장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첨단 장비인 F-15K 전투기와 다연장 로켓 등 말 그대로 막강 화력 그 자체였습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이었던 만큼 볼거리도 화려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 전투기 F-15K, 우리 손으로 만든 FA-50 전투기, 수리온 헬기, 그리고 우리 포병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인 F-15K 전투기는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 최대 1,800km의 작전 반경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임무가 가능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 미사일 기지에 정밀 유도 무기인 슬래미알 미사일을 투하하며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통합 화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막강 화력의 중심 포병 화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신 포병 무기인 K9-4를 포함한 포병 화력 9문이 동시에 대화력전을 선보이며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화포 11문이 정확한 사격 재원으로 실제 폭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V자 형상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사격수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연장 로켓 6문이 60여 발을 일제히 사격하며 적 표적을 완전히 경멸하자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군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미군에서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가 30mm 기관포 사격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적 탱크를 제압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브래들리 장갑차, 우리 군의 K2 전차 등 한미연합의 강력한 화력을 선보인 통합화력 훈련은 지난 1977년 6월 시작으로 8차례 실시됐으며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한편 시민과 학생 등 일반 관람객들도 이번 통합화력 경멸 훈련을 관람했는데요. 한미 양국군이 최신 무기와 함께 선보인 수준 높은 화력 시범을 본 관람객들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순식간에 나타난 KF-16 전투기가 목표물을 향해 항공탄을 투하하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후방 지역에 위치한 한미연합 전차대대가 일제히 강력한 화력을 내뿜자 가상의 적 집결지는 초토화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과 학생 등 일반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한미연합으로 선보인 이번 통합화력 훈련은 일반인들에게 강한 국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이번 통합훈련을 보고 나서 대한민국 육군의 힘을 알게 되었고 북한과 만약에 전쟁을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도 우리 군이 있기에 걱정보다는 뿌듯함이 앞섭니다. 오늘 이 전승 훈련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과 그 한미연합작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대한민국을 건재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믿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도 될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군 입대하게 될 아들을 둔 어머니도 이날 훈련을 관람하고 아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합니다. 되게 자랑스럽고요. 사실 저희 아들도 큰아들이 곧 군대 가거든요. 오늘 훈련하는 거 보니까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겠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화이팅! 한편 이날 관람석에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고 전우들과 함께 싸우고자 했던 87명의 장병들과 천안함 유가족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이 위기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훌륭하게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관람객들은 강한 군과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장병들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대한민국 힘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훈련 받느라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연합으로 펼쳐진 통합화력 훈련 현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병무청이 신경정신질환 관련 징병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징병 대상자가 신체 검사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힐 경우 국과수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별하게 될 텐데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징병 대상자의 신경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과수는 미국 FBI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 앞으로 병무청 의뢰를 받아 우울증과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정신질환 유무를 명확하게 가려내게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경과 정신과 질환자들에 대한 이 징병검사가 가장 애로가 있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안을 강구하던 끝에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 문제를 협조하고 또 협업으로 이것을 푼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병무청은 그동안 신경 정신질환 유무의 경우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해 병역 처분을 실시해왔던 게 사실. 하지만 15일에서 35일 정도 장기간 진행되는 검사 소요기간과 수수료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국과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인 만큼 검사 비용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고 대신 협조와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연간 9,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서 거기서 일부의 어떤 인력을 제공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또 제공을 하고 해서 이게 단박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진정으로 협업하고 이게 그냥 일과성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습니다. 병무청은 우울증과 특장애, 파킨슨병 등 모두 17종으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오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올해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7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5개국 16개 항에서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7일 출항했습니다. 해군 순항훈련은 내년 3월 임관을 앞둔 해사 생도들의 실무 적응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각종 전기 전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1954년부터 실시해온 훈련입니다. 이번 순항훈련 전단은 해군사관학교 70기 사관생도 140여 명을 비롯해 650여 명의 승조원과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 4,200톤급 군수지원함 대청함으로 구성했습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중국과 태국,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등 15개국 16개 항을 순방합니다. 131일 동안 56,100km를 항해하고 특히 순방국 중 6.25 전쟁 참가국인 네덜란드는 해군 순항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해사생도들은 훈련 기간 중 전투 배치 훈련과 함정 손상 통제 훈련 등을 반복 숙달하면서 초급 장교로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야전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장병들은 순방국 해군 부대 방문과 친선 체육 활동, 방문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함상 리셉션과 문화 공연 등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통해 순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태국과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송식을 주관한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거친 풍랑을 극복하는 장기간의 원양 항해를 통해 사관생도들이 더욱 강건한 해군으로 거듭나고 적극적인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해군상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UFG 연습이 27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한미연합으로 실시한 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참관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 중에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이 있어 평소 훈련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실시됐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등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 군의 작전 태세와 훈련 상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부사관들의 상징인 6탄 시봉사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6탄 시봉사는 송악산 지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을 가슴에 안은 채 적의 진지에 뛰어들어
빼앗긴 고지를 털어나고 장렬히 산화한 고 서부덕 2등 상사 등 10명의 용사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부사관의 대표 호국 영웅인 육탄 시봉사상을 제작해 교육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선배 전우들의 군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육탄 시봉사상은 부사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미술대학 교수와 대우증권, LG 디스플레이 등 기업 관계자들의 기부를 받아 제작됐습니다. 27일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육탄 시봉사상 제막식에는 6.25 전쟁 전투영웅인 최득수 2등 상사, 전북 도지사와 주요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육탄 시봉사상 제막과 신앙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평소 육탄 시봉사 노래 부르기를 생활화하고 매년 전군 우수부사관을 선정해 육탄 시봉사상을 시상하는 등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탐방 독립기념관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 전시관은 시대순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전시관 결의의 뿌리와 이전시관 결의의 실현을 정리해봤습니다. 결의의 태동기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나라의 위기 상황까지 이혁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기념관 전시관은 1관부터 차례로 역사의 흐름에 맞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 1관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여는 곳입니다. 제1관 결의의 뿌리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발달된 문화 그리고 국난 극복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고인돌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크고 작은 고인돌이 약 3만 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무용총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현돼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역사체험 현장인 셈입니다. 무용총은 현재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있는 고구려 벽화 고분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각조청과 더불어 5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무덤 안에는 수렵도, 묘주 접객도, 가무 배송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용총이란 이름은 안에 있는 가무 배송도에서 이름이 비롯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책으로만 보던 것을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재현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상당히 마음 뜻깊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관에서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 바로 거북선입니다.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배 안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 돌격선입니다. 다른 전함과 다른 점은 위 상갑판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 철갑을 두른 점인데요. 그 위에다가는 철못을 박아서 적진이 배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1관에서 2관으로 넘어가는 곳, 전시관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뀝니다. 결의의 실현관은 개항기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자주색을 기본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색은 격동의 시기를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처음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은 개화기 시대 전차.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차는 미국이 철도 부설권을 갖고 1899년에 처음 개통하게 됩니다. 동양에서 가장 빨랐고 일본보다도 무려 3년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2관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천연당 사진관. 흑백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흥미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진관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변화의 시기를 지나 결의의 아픔은 서서히 다가오고 결국 일제치하의 쓰라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예전에는 조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제성과 비합법성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쪽 현장은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 중명전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 독립투사들이 온갖 모진 고문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가슴 아픈 곳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장소인데요. 처음 시작은 의병들을 잡아넣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3.1운동을 거치면서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결의의 태동기부터 일제치하 고통의 순간까지
전시관 1관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원동력을, 2관은 다시는 시련을 겪지 않도록 유비무한의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은 강한 국군의 위용과 불굴의 전투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선보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선배 전우들이 지켜온 평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며 언제든지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